오늘은 마이너스 17도까지 떨어진 날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온실로 되어 있어서 가온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서리 피해는 없앨 수 있다는데요. 오늘은 루드베키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루드베키아는 아주 다양합니다. 미국 그 원산이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루드베키아는 씨앗으로 하는 거죠. 그 씨앗으로 하는 루드베키아는 1년생, 2년생으로 보통은 빨리 꽃 한번 확 피고 나면 죽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는 삼입국화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루드베키아인데, 이 친구는 꽃이 맑은 노란색입니다. 루드베키아 그랜디플로라라는 식물이고요. 그 품종들이 최근에는 정원에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꽃도 장기 개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겨울에 튼튼한 줄기 때문에 그 잎채미를 갖고 있어, 구조미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종자는 잘 안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 나누기 번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내가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꽃을 피웠던 거고요. 요거는 꽃이 피다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꽃대가 올라왔는데 제대로 안 피고, 이 친구나 이 친구 때문에 아마 피합이 됐을 거예요. 이 친구는 이파리가 큰 친구이기 때문에 아마 피합이 됐을 거야. 그런데 보세요. 여기 있는 친구는 요 정도로 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 친구는 엄청나게 속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차이점은, 얘는 꽃을 피우고 이 꽃에 영양분을 보내느라고 몸을 못 키웠고, 이 친구는 꽃을 못 푸는 대신에 자기 몸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게 비닐을 벗길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가까이 와서 한번 볼래요? 비닐을 벗깁니다. 자, 비닐을 벗겼잖아요. 어때요? 이렇게 많이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우리 정원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친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민달팽이라고 합니다. 껍질이 없는 달팽이죠. 그러니까 민달팽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원에 있어 가지고 나오죠, 꼭지. 이 정원에서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럴까, 정원에 있는 식물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울 수 있는 그런 이 친구야. 그런데 이 친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이렇게 나와서 갉아먹고 활동하다가 밤이 되면 땅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친구를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오늘 보였네요. 그죠? 예. 이 미끈미끈하고요. 예. 미끈미끈합니다. 이 끝들을, 생물학적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맥주라든지 막걸리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여기에 땅을 좀 파고 그릇에 담아 놓으면 그게 많이 빠져 죽고, 그 열 때문에 이렇게 녹아버려요. 예. 그렇게 잡는 방법이고, 요즘은 그 살충제가 많이 나와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많이 불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비닐이 이렇게 씌워 놓으니까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니까 점점 옆으로 간 거예요. 나와야 되니까 옆으로 점점 갔거든요. 그런데 줄기나 있는 친구와 줄기가 없는 친구는 아예 그 크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요게 이제 잘 비춰보세요. 여기 잘 비춰보세요. 이 친구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딱 이 줄기가 딱 부러지고 나면 이렇게 딱 되는데, 요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딱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해서 병충해를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데 이 친구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 중에서 접시꽃도 비슷한 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접시꽃도 얘들이 사는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 오면 이 친구들이 왜 그러면 잘 죽느냐? 여기가 이게 딱 마무리되기 전에, 장마 전에, 그러니까 꽃 피는 식물들, 장마 전에 꽃 피는 식물들이 접시꽃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또 뭐죠? 네발톱 이런 식물들이 이렇게 마무리가 딱 되어줘야 되는데, 루피너스 같은 경우 딱 되어줘야 되는데, 이게 되기도 전에 장마가 오고, 그 장마에 물이 많이 젖은 상태에서 7월 21일 장마가 끝나면 극고온이 되면서 습도가 높은 고온이 우리나라에 찾아옵니다. 그때 얘들이 망가져서 접시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연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연생으로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들은 다행스럽게도 이 친구들은 6월 20일부터 피면 7월 20일, 8월 20일, 9월 20일까지 피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마 이후에 서늘해질 때까지 꽃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가는 장명식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건조에 매우 강한데 그거에 대한 뿌리 특징을 한번 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분지가 돼요. 자, 이렇게 분지가 되니까 이걸 괴근이라고 그럽니다. 괴를 뭉쳐져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괴근에다가 싹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 식물들은 건조한 토양에 사는 식물들의 특징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그 건조기를 지나갈 수 있는 튤립도 이 친구들하고 사는 게 튤립이에요. 튤립도 구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건을 이룰 때 건조를 이겨내기 위한, 일시적 건조를 이겨내기 위한 전략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물이 많은 데로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이 많은 데로 오면 지금 비닐을 잘 씌웠고, 그러니까 하우스 온실이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이런 형태로 자라는데, 지금 여기는 처음에는 아마도 저렇게 자랐고, 건조성 괴근식물들은 이렇습니다. 굵은 이거는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장마철 지난 다음에는 많이 썩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괴가 양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알맹이처럼 이렇게 괴를 이루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은 뿌리가 1년 지나면 이것들이 빨리 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괴에다 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에키네시아와 같은 자리에 사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에키네시아는 이렇게 잔뿌리가 많은 게 아니라 굵은 뿌리가 이렇게 도라지처럼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도라지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사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 물이 없는 시기를 버티기 위해서 이렇게 괴를 만들어 가지고 생육을 하죠. 그럼 이런 친구들은 주로 포기형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막 번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좋아요. 이건 뭐냐? 이거는 비닐을 멀칭을 했기 때문에 얘들이 나오려다가 못 나오고 나오려다 못 나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는 보세요. 이게 괴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가 괴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물이 있는 데 가면, 특히 물이 많은 데 가면 이 선을 많이 빼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침범성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 삼엽국화가 이기적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삼엽국화는 우리나라 전통식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루드베키아인데, 그게 지금 겹꽃이 키가 한 1.8m까지 자라는 그 겹꽃이 삼엽국화라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그 꽃으로 이제 들어와서 너무 예쁘니까 동네마다 조금씩 나눔을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퍼지지 않나 싶고, 그거는 민가 주변에만 있지 우리 야산에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해외 식물이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 겹꽃보다는, 그건 겹꽃은 비가 오면 다 쓰러지거든요. 이 그랜디플로라는 호꽃입니다. 맑은 노란색이고, 그래서 이게 쓰러지지 않고 구조미를 갖기 때문에 이 품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군락을 이루어 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특징도 있다. 물론 건조지를 강하지만 물이 많으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약간의 침범성이 있는 것 같지만, 침범성이 있는 친구들보다는 오히려 다른 친구들하고 잘 섞어 놓으면 훨씬 좋아지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파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파리가 한 30cm 정도.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살기가 힘들겠죠. 이 이파리가 크니까. 그것만 주의하면 아주 좋은 식물이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식물은 맛있는 식물이에요. 오히려 취나물보다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사계절을 먹을 수 있는, 지금도 이거 데쳐 가지고
나물로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사계절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정원에서 초기에 이 친구들은 6월 20일 이후에 개화하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초기에는 나물로 이렇게 데쳐서 쌈을 싸먹거나 이렇게 나물로 무쳐서 드시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꽃을 보고 가을 되면 또 그 겨울 되면 그 대가 서 있는 그 구조미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그 키르기스탄에서 제가 원종을 키르기스탄에 수집을 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삼엽국화라고 하는 이 루드베키아 그랜디플로라는 현재 유통되는 식물들은 종자가 맺질 않는데 이 친구는 종자가 맺을지 안 맺을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종자가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현지에서 제가 어쨌든 메달을 종자를 받았기 때문에 종자가 맺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꽃피는 시기와 또 여러 가지 그 기온 때문에 안 맺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한성도 강하고 또 포기형으로 장기간 생육하는 식물이라서 굉장히 유망한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키도 한 1.8m 정도로 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대를 보시면 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그 구조미를 지금도 딱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습도가 있고 안개가 피면 그 다음 날 온도가 내려가면 그 안개가 부시시한 그 안개를 만들어내는 안개 그 모양을 만드는 그런 식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심을 때 다른 거 혼합해서 심어야 되니까 60cm 간격으로 60cm 간격으로 한 5m, 10m를 지그재그로 심어놓으면 아주 멋있는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의 정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떼내서 이거 한 폭입니다. 자, 보세요. 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만 이렇게 심어도 내년에 이반은 이거 종자로 파종해가지고 1년 자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면 그렇게 많이 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난도질을 해도 될 정도로 많은 숫자를 얻어낼 수 있고요. 또 뭐 전략적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이런 친구들을 그냥 꽂아도 되고 포트에 심어 놨다가 이식해도 되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시면 요 마디 있잖아요. 요 마디가 잎이 하나씩 달렸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눈이 한 개씩 다 달렸어요. 요렇게 해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할 때는 이렇게 이거와 가장 유사한 식물이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이거와 한국에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이거와 가장 유사한 식물이 있습니다. 돼지감자라는 친구가 이거죠. 그러니까 그 돼지감자는 이렇게 선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넌니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알맹이를 딱 달고 있잖아요. 땅 속에서. 그게 돼지감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돼지감자의 고향도 건조성 지방에 있었다. 그게 점차 이렇게 영역을 넓혀오면서 우리 한국에도 와 있는 거고 이렇게 번져가는 그런 식물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온난화하면서 비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도라지라든지 이런 건 점점 사라지고요. 그 산에서 이 물에 강한 식물들이 자라게 되고요. 그 물에 강한 식물들 중에 하나가 뭐 칸나라든지 또 우리가 얘기하는 서양쑥부쟁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저 남쪽 지방부터 침범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식물의 생활상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루드베키아 그랜디플로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